덧문과 속문과 그 미닫이 이제 갑창까지 문틀에서 이건 아주 꼭 필수예요. 우리가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제 세 가지 모조비가 있는데 여기 이제 평모대패인데 둥근 모대패도 많이 치는데 여기 이제 실어리목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쳐져 있어요. 이쪽을 재보고 이쪽을 재보면은 얼마가 이렇게 재보면은 이 달았을 때 이게 너무 빡빡하면 안 되고 헐거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 때는 요 사이가 얼마나 벌어지냐면 돌적이라고 해서 돌적이 다른데 어디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중요한데 이 돌적의 위치는 이 문의 10분의 여기 문고리가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데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창호를 이제 만드는 거를 우리가 시도를 해봤는데 오늘은 창호를 이제 몇 개 만들었을 때 어떻게 이제 시공이 되는지를 이제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쓰임새가 중요한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창호의 벽면 한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덧문과 속문과 그 미닫이 이제 갑창까지 총 망라해서 하나로 볼 수 있게끔 작게 이제 이렇게 하나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볼 수 있는 게 이제 주요 명칭이라든지 이런 이름도 정확히 한다 보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무형문화재는 또 정확한 명칭을 또 알려주는 게 또 원칙이기 때문에 일반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명칭 하나라도 똑바로 이름을 알고 학습을 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지만은 벽면 한 면에 들어가는 문 세트를 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구조에 대해서 편하게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된 거예요. 이게 지금 한옥의 벽면 하나에 이제 우리가 덧문과 속문이 들어가는 이게 있는데 이 방법이 참 많아요. 여기도 이것도 그냥 요즘에 쉽게 인테리어에서 할 때는 뭐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여기도 다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꼭 지켜줘야 되는 게 정확한 방법과 그 원칙을 알려주면은 문화재 같은 데는 꼭 나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그 명칭을 얘기해가면서 왜 해야 되는지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바깥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게 전체 벽 한 면의 벽면이 이렇게 이게 벽 여기 양쪽에 이제 우리가 기둥이 양쪽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 벽인데 여기 덧문이고 여기는 사실은 벽면이 쳐지는 거예요. 여기는 벽면이 쳐져 양쪽 여기는 이제 벽면이 쳐지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일 때는 요만 보이는데 안에서 보일 때는 반대 이만큼 이제 문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깥에서 보이는 건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이 바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연기 맞춤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는 이 문틀에는 연기 맞춤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 연기가 맞춤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쉽게 하기 위해서 기계로 만드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칙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여기에 사람 인자가 지금 4개가 표현을 때 사람 인자라고 하는데 사람 인자가 4개 되면 사인이라고 하잖아. 사자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또 4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문틀 할 때는 요 위 부분은 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아랫 부분은 연기가 아니고 꼭 맞댐 식으로 해야 돼. 맞댐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요 위 부분은 이렇게 사기 맞춤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사기 맞춤으로, 이렇게 요 사기 맞춤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셋, 넷인데 네 부분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꼭 위 부분은 사기 맞춤이 돼야 되고 아랫 부분은 맞댐 장식으로 좀 이렇게 돼야 돼. 반대로 이렇게. 여기 연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게 문틀에서 이건 아주 꼭 필수예요. 우리가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사개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요거는 4군데를 다 하게 되면 사람 인자가 4개에다 역사자 사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음수만 되는 거예요. 음수만 되기 때문에 꼭 그 음수를 피해서 2군데만 연기가 들어가고 2군데는 여기 맞댐 장식으로 연기가 꼭 된다는 거 문틀을. 근데 이렇게 하려니까 많이 번거롭고 이제 일스러운데 실제로 이 방법은 이 문틀뿐 아니라 한옥에 실 때 문선도 꼭 그 식으로 해야 돼요. 윗부분은 연기든지 반연기가 들어가는 거고 그 아래는 이 맞댐 연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는 꼭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일부러 그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참작해서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 원칙은 꼭 따라줘야만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정식 문화재라든지 좋게 짓는 한옥에서는 꼭 그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그 원칙은 저버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덧문틀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문을 달기 위해서 이 덧문틀에도 이 홈이 바람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 턱 홈이 파져 있고, 근데 여기가 이 모조비가 좀 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일반으로 그냥 만들 때는 모조비가 없이 그냥 일자로 그냥 돼 있고, 고급으로 할 때는 꼭 모조비가 여기 쳐지는 거예요. 여기도 꼭 모조비가 쳐지는데, 보통 모조비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지금 모조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세 가지의 모조비가 있는데, 보통은 여기를 둥근 모조비로 많이 이제 요 가해를 둥근 모조비 대패로 많이 치는데, 그다음에는 평모로 된 게 있어요. 평모로 치고 아니면은 이제 시로리모로 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거의 평모를 많이 치고 있어요. 지금 평모라는 거는 대패가 지금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다고. 평모 대패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평모 대패인데 이 평모 대패로 많이 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둥근 모 대패도 많이 치는데, 여기 지금 쳐진 걸 이따 보이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시로리모로 해서 이렇게 시로리모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시로리모로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쳐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북촌의 예를 들어 보면은 세 가지 종류가 많이 요즘에 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크기는 앞전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대목은 좀 크고 창호는 그 중간이고 가구는 더 작고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는 거의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만드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조정하는 거니까 규칙에만 따라서 하면은 그렇게 눈에 그리지 않게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구는 작고 창호는 중간이고 저기 대목에는 좀 크다는 거. 그 정확한 뭐 미리까지는 얘기를 않겠는데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런 규칙을 따라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덧문을 만들면은 이 덧문을 만들었을 때 자로 재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항상 가로 세로 잴 때는 우리가 노트에다 필기를 할 건데, 항상 가로부터 재고 세로 재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한 번에 뭐 가로 재서 글씨 쓰고 세로 재고 글씨 쓰고 막 이러면 너무 뭐 창이 많은데 쓰니까 이제 머리다가 가로 재서 몇 센치, 세로 재서 몇 센치를 입력한 다음에 필기해서 이제 적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걸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 적어줘야 돼. 잘못 적으면은 문이 커졌다 죽었다 하면은 나중에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정확히 적어줘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이게 정확히 직각과 직각이 이렇게 맞았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직각이 이렇게 맞았으면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하다 보면 직각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육안으로 봐서 약간 의심스러울 때는 항상 가로 세로를 재보고 세로로 한 번 더 재봐야 돼. 이렇게 여기로 한번 이쪽을 재보고, 이쪽을 재보면은 이렇게 재보면은 얼마가 삐뚤어진 걸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문은 이걸 안 재보면은 문이 이 뒤틀림이 심해서 여기 나중에 달았을 때 많이 사이가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건 꼭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런 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시 위 단계 가면서 하나씩 건데, 지금은 말로 하면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여기 틀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지금 덧문은 거의 우리가 이제 이 쇠살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문이 달리는데, 이런 쇠살문이 달릴 거예요. 쇠살문이 달리는데, 이 달았을 때 이제 요 사이, 이게 너무 빡빡하면 안 되고 헐거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할 때는 요 사이가 얼마나 벌어지냐면 100원짜리 동전 두께 하나 정도 떠야 돼요. 사이가 이렇게 요 사이가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굴려서 쪼르륵 들어갈 정도의 사이가 있으면은 아마 우리가 잘 달았다 그러고 검사에 통과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지나치게 바짝 붙이면은 우리 장마철에 또 불어가지고 얘가 빡빡하고 이게 많이 떼어버리면은 또 겨울철에 바람이 들어오니까 항상 이거 100원짜리 동전 한두 개 정도의 사이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그 얘가 수축과 유격 거리가 잘 맞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원칙을 가지고 하면 좋고, 이 이제 우리가 전문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돌쪽이라고 해서 돌쪽이도 있고 경첩지는데 우리 한옥에서는 돌쪽이라고 해서 돌쪽이 다는데 어디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중요한데, 이거를 정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안 받고 보니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여기다 박는 사람이 있고 너무 지나치게 여기다 박는 사람이 있고 위치가 다 달라요. 위치가 다르고 심지어는 거꾸로 박는 사람도 꽤 있어요. 보니까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 돌쪽의 위치는 이 문의 10분의 1의 위치, 10분의 1의 위치를 내려와서 박는 거예요. 돌쪽이는 항상 10분의 1 위치에서 여기서 10분의 1 위치에서 돌쪽에 박힌다는 거, 그 원칙으로 해주면 돼요. 물론 3개 박을 때는 중간에 박으면 힘이 없어요. 그거 아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박을 때는 이 10분의 1, 10분의 1하고 여기는 우리가 자기가 적당한 간격을 뛸 건데, 이 중간에 박는 거는 이 돌쪽이의 역할을 잘 못해요. 그냥 잡을. 그러니까 항상 10분의 1, 10분의 1, 요거와 요 사이는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는데, 요 중간에보다는 조금 올라가서 박혀야지 중간에 박힌 거는 돌쪽 역할을 못 한다는 거.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받기 위해서는 이 코너에 이제 오족철이라고 이 쇠도 이렇게 격자도 있고 T자도 있고 이렇게 박히는데 요 오족철 이 격자 T자는 실질은 요 울거미만 벗어지 나지 않게만 잘 박으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문고리가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 굉장히 중요해. 물론 창 위치가 높고 낮아서 이제 위치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항상 이 안꼬리가 있고 바깥 꼬리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깥 꼬리는 바깥에 봤을 때 위로 가는 거고, 안에 꼬리는 밑에 안에 봤을 때 아래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이 위치가 이제 사람의 키에 따라서 될 수 있고 창도 다를 수가 있는데, 그때 이 위치를 잘 박아야지. 이 중간보다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사람이 답답해요. 중간보다. 그러니까 지형과 위치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요 위치는 굉장히 중간보다는 올라가면 안 되고 눈으로 봤을 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요 위치 잡는 것도 약간의 그때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같이 뭐 손잡이 같으면 뭐 75cm, 90cm 정해져 있는데, 이거 한옥문은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요 중간보다 올라가면 안 돼. 그럼 항상 중간보다 내려와야 돼. 답답해요. 그래서 그 위치 잡을 때도 굉장히 위치를 잘 잡아야만이 이 문을 만들어서 닫았을 때 모양이 난다는 거. 그래서 그 위치 잡는 거는 꼭 현장에서 설치해 놓고 이렇게 멀리서 봐서 자기가 위치를 잡아야 돼. 그래서 위치는 약간씩 변할 수가 있는데 꼭 바깥의 고리가 위로 가고 안 꼬리가 아래로 간다는 거는 이제 좀 해줘야 돼.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만이 요 국화장 박았을 때 이 손잡이에 닿는 부분이 딱 맞아져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아마 이제 제가 보여줄 건데, 오늘은 이렇게 말로만 하게 됐습니다.